용문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용문사이 유명한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두 가지 전설인지 썰인지 아직도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자면, 하나는 마이태자가 나라에 이른 서름으로 금강산으로 향하다 심은 거란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의상대사가 자신의 지팡이를 꽂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용문산을 배경으로 벌어진 육사단의 빛나는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용문산 전투는 1951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과 화천 저수지, 가평군 화야산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제6보병사단이 중공군 3개 사단, 63군 187사단, 188사단, 189사단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투를 말합니다. 육사단은 개전 초부터 춘천전투와 낙동강 방어전 등에서 연승을 이어갔고, 압록강 초산까지 제일 먼저 진출한 막강한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운산 전투 이후 중공군의 우회 및 퇴로 차단의 사단 해체를 고려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중공군에 포위되면 끝장이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어 사창리에서는 전투 시작 단계부터 도주, 패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미군은 북한 지역에서 중공군의 기습과 포위로 이사단의 경우 2개 연대가 사라질 정도로 피해를 받지만, 이후 지평리 전투에서 바로 그 이사단이 중공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적을 이룹니다. 이런 도주로 인한 패배 때문에 미군들은 육사단을 겁쟁이 푸른별이라고 비웃었고, 사단장 장도영은 미국군 단장 호그 중장이나 사령관 벤 플리트 장군에게 싸울 줄 아는 둥 온갖 수모를 다 겪었던 바, 기필코 소록할 기회를 잡겠다는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이후 육사단은 가평에서 양평으로 철수하여 재편성하였는데, 육군 본부는 병력과 장비를 보충, 향상시켰고, 사창리 전투에서 단 1문도 끌고 오지 못한 105mm 곡사포도 18문을 확보합니다. 차곡차곡 준비를 해가던 중 19 4월 30일 육사단은 군단으로부터 용문산 지역을 점령,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창리 전투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부대가 제2연대였는데, 사단장 장도영은 제2연대의 경계부대에 임무를 부여하고 5월 1일 전투 태세를 점검하는 군장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단장은 중대한 훈시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대는 단 한 번도 패한 일이 없는데 너희가 사창리에서 망쳐놓았다. 이 운명을 싣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라. 이제 후퇴는 없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진주를 끝까지 지키는 한 모든 것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하게 전투의식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고무된 연대 장병들은 사창리 전투를 소록하고 말겠다는 결의로 뭉쳤으며, 찰모의 결사라는 글자를 두르고 강한 결의를 합니다. 전투 직전 육사단의 주방어선은 용문산이었으나, 사단장 장도영은 북한강을 넘어오는 중공군의 공격을 예상해 사단의 주방어선보다 한참 앞에 있는 북한강 아래쪽으로 이 연대를 올려보내 진주를 구축하게 합니다. 이것은 전초병력이라기엔 너무 많은 전체 사단 병력의 3분의 1이나 되는 병력을 주방어선보다 훨씬 위로 올려보낸 사단장의 병력 배치는 방어의 정석과는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도영의 이런 판단은 결국 엄청난 것이었는데, 이 정도면 전략의 신입니다. 드디어 1951년 5월 17일 중공군은 63군 소속의 187, 188 등 2개 사단과 189사단은 예비 부대로 해총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세에 맞서 주방어선과는 외따로 올라와 있던 이연대는 도강하는 중공군에게 공격을 퍼붓고 427구지로 후퇴합니다. 여기까지가 계획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전방에서 경계 임무를 완수한 후 주저항선 뒤로 빠져야 할 이연대의 1대대와 2대대가 오히려 주저항선 전방에 427구지와 나산에 틀어박혀 주방어를 시작합니다. 거기다 미군군의 항공지원과 인근의 한국군 2개, 대대, 미군 5개 대대 등 7개 포병대대의 무지막지한 지원 포격이 중공군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공군은 심각한 오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어가 단단하니 한국군의 주방어선은 바로 여긴가? 이렇게 생각한 중공군은 더 돌아볼 것도 없이 예비사단인 189사단까지 불러들여 총 3개 사단으로 올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연대는 믿을 수 없는 저력으로 그 무지막지한 공세를 버텨냅니다. 더욱 강화된 427고지, 이곳이 용문산 전투에서 가장 격렬한 곳인데 이곳으로 물러서며 새로 적을 맞이한 이연대의 효과적인 방어와 전투 시작부터 쉬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포탄과 항공 지원의 타격으로 결국 중공군의 공세는 주춤거리고 말았습니다. 이연대의 방어전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보여주는 수많은 무용담들은 아직까지도 생생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중대는 중대장이 전사해 부대가 화해돌이기에 처하자 정운병까지 나서서 정병들을 독려해 끝까지 버텨낸 에피소드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용문산의 주방어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6사단의 나머지 2개 연대인 7연대와 19연대가 총반격을 개시합니다. 며칠 동안 2연대만 바라보고 사투를 벌이고 있던 중공군은 갑자기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자 이것을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병력의 대대적인 반격이라고 완전히 오판하고 말았습니다. 전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죽자고 달려들어도 호전이 안 되는 판에 사기가 저하된 중공군은 급기야 전열이 완전히 와해되며 3개 사단 병력이 2개 연대 병력에게 패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대가 한 번 전의를 상실하거나 지휘체계가 붕괴되면 3개 사단이 아니라 30개 사단이라도 그냥 게임 끝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 얘기한 사창리 전투입니다. 승수를 탄 6사단은 패주하는 중공군에 대해 곧바로 맹렬한 추격을 개시합니다. 다시 북쪽으로 도야 할 여유도 없었던 중공군 3개 사단 병력은 북한 강남안을 따라 양평에서 춘천을 거쳐 화천까지 장장 80여 킬로미터를 쫓기며 엄청난 손실을 입다가 결국 화천 저수지 현 8호호에 이르러 괴멸되고 맙니다. 미처 도강하지 못한 수많은 병력이 우왕좌왕하다 사살되거나 익사한 것으로 그 넓은 호수가 중공군의 시신으로 뒤덮일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은 10여 년이 지날 때까지 이곳에서 잡힌 물고기는 먹질 않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백선혁 장군의 회고록을 보면 6사단의 용문산 전투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한 6사단을 극찬합니다. 이 전투에서 6사단은 사살 확인만 17,000명 이상, 포로 2,000명이라는 큰 전과를 올렸으니 이는 6.25를 통틀어 단일 전투에서 이만한 전과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승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한국 육군의 대참사인 3군단의 헬리 전투 패배로 인해 땅에 떨어진 육군의 명예를 만회한 전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이를 기념해 화천 저수지에 8호호 즉 오랑캐를 깨뜨린 곳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으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르고 있을 정도이니 이 전투의 의의가 얼마나 컸던가는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용문산 전투는 지휘관의 냉철한 판단력, 부대의 사기, 그리고 예비부대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전투로 중공군으로서는 남아있는 예비부대를 너무 일찍 투입한 것이 가장 큰 패인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있을 수 없는 법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정적인 순간까지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하는 것이 예비부대입니다. 일찍이 프로이센의 3대 국왕이었던 프리드리히 대왕이 예비대를 갖지 못한 지휘관은 대사관의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괜히 남긴 게 아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